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정신 혹은 생명의 숨결을 뜻하는 라틴어 원, 아니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1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14,400개의 개별 그림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애니메이터를 고생시키는 영화죠. 동작 속도는 프레임 간의 변화량에 따라 달라지고 자연에 가장 가까운 게 1초당 24프레임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좀 특별한 애니메이션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목적이 다 근데 보는 것마다 다를 텐데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은 환상 속에서 일탈을 꿈꾸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애니메이션은 정지된 영상을 연속적으로 나열하고 배열함으로써 시각에 생기는 잔상 효과로 인해서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상, 시각적 충격, 재미 등이 기본적으로 내재된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아까 그 실사 영화랑 달리 애니메이션은 최대한 환상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실사 영화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한의 현실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서 CG를 사용하는데 애니메이션에는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실사 영화에서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조차 현실적 개연성을 찾고자 하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현실성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쾌한 골짜기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사 영상이 보는 대로 그린 그림이라면 애니메이션이 아는 대로 그린 그림이라라는 말이죠. 음. 그리고 애니메이션 역사는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애니메이션 기원은 영화 초기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조르 멜리에스라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달나라 여행이라는 거에 실, 이게 실사 영화인데 거기에 그림을 삽입했어요. 그리고 이걸 애니메이션 기법의 맹아, 시초라고 합니다. 여기 1920년대, 1930년대에 가서야 우리가 아는 애니메이션 선구자 월트 디즈니가 나오게 됩니다. 미키마우스랑 도널드 덕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까지는 단편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장편은 좀 더 뒤에 나옵니다. 1937년에 가서야 나왔다고 하고요. 이렇게 텔레비전 보급이 늘어나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주춤하고 텔레비전용 애니메이션이 나왔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력의 발전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도입돼서 새로운 수준의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졌다까지가 최근의 역사입니다. 근데 반면에 국내는 191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한 10년 정도는 차이 나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좀 신기한 한국 애니메이션들이 나오고요. 개미와 배짱이 이런 영화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등장했던 게 시초입니다.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910년대에 시작했다는 건 처음 알았네. 홍길동이 최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이었다고 합니다. 이의 영향을 받아서 본격적인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여기 1970년대 초반에는 일본에서 수입된 TV 애니메이션 인기로 한국 애니메이션이 침체되었다고 하죠. 이때가 그 흔히 흔히 저희가 재팬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TV 시리즈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1976년에 아주 강한 애가 나타나죠. 로버트 태권브이입니다. 네. 그래서 네. 1980년대 초반까지 로봇 애니를 중심으로 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얻었는데, 근데 또 만화에 대한 일반의 편견,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침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이거는 아는 이름이죠. 달려라 호돌리 등 TV용 애니메이션이 제작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애니메이션이 다시 활기를 뜨기 시작하고요. 1990년대 초반에 디즈니 애니메이션 앞에서 봤었죠? 그게 성공하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 국내에서 또 커집니다. 1990년대 중반에 첫 성인 아, 애니가 아마겟 이거 아시는 내용인가요? 신나셨는데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대단한데요?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너무 부러운데요?
네. 네, 이랬고요. 지금 현재는 이게 과거고 현재는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극장연이 TV용 애니메이션 외에도 CF 그 광고 영상이죠. 이런 거랑 실험적 내용의 단편 애니메이션 등도 제작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편 애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유튜브에서도 소개하는 채널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팅에 올라왔는데 유키나 유키나 님이 둘리 90년대는 투니버스를 외치셨어요. 아까 근데 지나가서 말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다. 90년대가 투니버스 투니버스 시작할 땐가요? 공룡방송에서 그 흑국두 장군 은빛가비 막 그런 거 막 틀어졌고요. 그 그리고 고전 대형 팬더 맞나? 그게 과거에 삼성에서 나온 계열 회사였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네, 삼성도 애니나 그쪽에 그 가능성이라든지 사업성을 느끼고 진출을 한번 한 적이 있다는 거. 네, 네. 거기서 나온 숲속의 꽃방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아, 투니버스가 1995년에 했군요. 못 살아남을 줄 아는데 살아남은 게 신기하죠. 근데 이게 1995년부터인데 저가 이걸 투니버스를 보던 초등학교 때를 지나서 이제 멀어지니까 누가 보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투니버스인 거야. 적절히 한 번씩 그 일본 애니를 수입해서 잘 탁탁탁 그 손익분기 뭐죠 손에 뭐 이익을 조금 내면서 적절히 제일 신기한 게요. 투니버스에서 야간에 헬싱을 틀어준 게 제일 신기했어요. 헬스 나름 매니아가 있었네요 헬싱. 그 안에. 네, 네. 진짜 오래 티버스 삼성 거구나. CJ는 삼성이네. 투니버스 말고 챔프 있었잖아요. 챔프. 이게 대형 방송이구나. 얘도 2005년에 음, 2024. 애니원. 그러니까 투니버스가 장악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성이 대단했다.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그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챔프가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라 돼 있잖아요. 근데 음, 아까 여기 보면 투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키즈 애니메이션 채널이긴 한데 방송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음. 이거 자체도 다양하고. 이런 걸 보면 장르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여러 진짜 가지. 문화 산업은 진짜 다양성이 생명이에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드디어 돌아가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역사 잠깐 하려다가 역사 얘기하고 채널 대자본 얘기하고 현재까지 음, 보고 네, 좋습니다. 아주 음. 훌륭해요. 이제 다음엔 이론을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서 최초로 애니를 만들었다는 것도 전 그거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의 한일 관계는 MZ 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라 하잖아요. 그 K-팝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20, 30대들은 이제 과거는 좀 제껴두고 현재 중요시 여기면서 현재 포커스 두고 있고. 그 내가 봐도 문화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에. 하죠. 문화에는 국경이 없는데 자본은 확실히 국가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둘이 협력을 해서 잘 만든 이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한 양면이 있다. 실제 애니메이션 제작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영화 있잖아요. 일반 영화도 보면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이 이루어졌거든요. 부산이 영화 중심지가 된 것도 일제강점기 때예요. 일제강점기 때, 어, 그 일본 자본이랑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온 연출진, 영화 뭔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쳐져서 만든 게
현재 부산 영화 중심지 시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음. 좀 마음이 이상하죠. 문화의 국경이 없지만 분명 그 이면에는 뭔가 국가의 권력이 작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어떤 장르든 자본을 떠나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고 보니 한국이랑 이탈리아랑 일본이랑 삼작 합작해서 난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슈퍼 마리오라고요. 그건 뭐, 90년도 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한국에서 진짜 유명한 그 40쯤에를 부른 가수가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오프닝을 불렀어요. 슈퍼 마리오. 없는.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애니가 가기도 하는 와중에 여러 이면도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시 정말 돌아가서 어느덧 11시가 벌써 넘었네요. 와, 네. 애니메이션 장르 얘기를 할 건데요. 애니메이션 장르는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소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장르를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제가 논문 2개를 찾았거든요. 이게 어떤 주제랑 비슷하냐면 토마토를 여러분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채소라고 생각하세요? 채소입니다. 유전적으로 따지면 채소입니다. 그쵸? 채소. 유전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과일 가게에서 토마토를 사는 게 익숙한 그런 거기도 하잖아요. 그런 음, 겁니다. 그냥 뭘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이게 근데 애니메이션 연구도 좀 미진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장르를 쳤을 때 애초에 2002년이랑 2006년밖에 안 나와요. 이 이후에 되질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잠시 이 논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다 볼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네, 애니메이션 일반적 특징 이런 것도 있고 장르의 개념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논문은 근데 장르 분류에 대한 접근법을 여기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제작 방법, 캐릭터, 주제 형태로 장르를 나누고 그리고 장르 분류의 기준 이런 거를 여기 좀 정리를 2002년에 누군가가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애니메이션이 영화의 하위 장르라서 더 이상 분류가 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애니메이션은 더욱 분류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를 할까? 여기 뭐 필요성을 얘기한 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제작 방법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림 애니, 컴퓨터 애니, 모델 애니 이렇게 나누고 캐릭터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인물, 동물, 로봇 등이 혼합 또는 독립된 그룹으로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주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입니다. 뭐 감동적인 가족 애니냐, 뭐 그냥 뭐 더 있겠죠?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나누냐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 장르 분류 예가 있어요. 노간우라는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SF, 순정물, 어드벤처, 우화, 동화, 스포츠물, 코믹, 돌연변이. 이게 약간 무슨 장르 구분인지 사실 잘 모르겠죠? 왜냐면 갑자기 코믹 이런 거는 영화 하위 장르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돌연변이는 사실 SF에도 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도 신기한 게 SF 어드벤처물이 있는데 여기 또 어드벤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은하철도 999라고 했을 때 이게 SF 어드벤처물이라고 분류가 되었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다른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이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이분은 외국 분이에요. 그래서 보면 드라마, 서정적 애니메이션, 교훈적 애니메이션, 커머셜 애니메이션,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희극적 애니메이션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앞이랑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죠. 심슨 가족을 보면 이게 사실 교훈적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커머셜 애니메이션이라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장르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는데, 근데 이게 기준이 없다.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논문에서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영화 이론서에서 주로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시나리오 같은 거를 차별적으로 다루는데, 근데 그걸 또 애니메이션에 그대로 적응시키면 오류가 생긴다. 왜냐하면 그 장르랑 같지도 않고, 애니메이션 자체가 실사랑은 아까 다르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장르를 구별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또 굉장히 장르 분류 기준을 또 다르게 잡습니다. 서사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애니메이션, 서사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내러티브 애니메이션, 다양한 매체와 제작 기법에 따른 애니메이션 했을 때 얘를 그것을 분류를 잡죠. 플롯, 캐릭터, 아이콘. 이 플롯은 말 그대로 서사 구조,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수상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으로 있는데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는 그냥 우리 실사 영화 비슷한 느낌인데 수상 애니메이션은 이게 뭐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매체 중심, 그 TV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TV냐 극장판이냐 이런 걸로 나눌 수 있고 제작 기법 애니메이션은 뭐 3D냐 2D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있을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그 장르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얼마나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디즈니메이션, 재패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도 그 저희가 방금까지 얘기한 그게 나와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드라마, 코믹, 어드벤처, 액션, 뮤지컬 등 혼합된 장르를 통해서 실사 영화와 차별되는 장르로 발전했다면 재패니즈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은 하드코어, 사이버펑크, 애더벤처, 로봇 등의 다양한 장르와 이의 융합으로 애니메이션만의 창의적 장르로 발전 이렇게 해놨죠. 아무튼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 건담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장르를 융합해서 만들었다. 라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 써있죠. 한국 애니는 어떻냐? 주로 한국 비판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주로 드라마와 액션 장르에 한정되어 있으며 장르의 혼합 부재, 또 애니메이션만의 독특한 창의성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저희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잘 했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모든 관객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요. 그 겨울왕국 같은 거나 알라딘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랑 같이 갔다가 부모님이 같이 좋아하게 되는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여기 있고요. 소재 발굴,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재 발굴을 통해 모든 관객층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다른 게 디즈니는 진학이에요. 그래서 맨날 악당이 지는 그게 나오죠. 이거고 일본은 다양한 소재 발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카이 마코토 같은 경우에는 재난 영화를 주로 하고 계시죠? 맞나요? 그러고 미야자키 하야오도 자기만의 특색이 강해요. 근데도 다양한 소재가 있죠. 그런 거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또 한국 애니메이션은 한국적 소재 발굴이 없고 미래지향적인 소재. 그래서 관객층이 두텁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일본 재팬니 애니메이션 경우에는 감독 중심의 애니메이션 서사 구조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부재한 그거일 수도 있죠. 두 논문을 장르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이걸 보면은 아까 저희 문제 제기한 그대로라고 볼 수 있어요. 종합하자면, 정말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장르라는 건 사바사다. 사람대로 나눠진다. 근데 그래서 객관적이지 못한 그 장르조차 많지 않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그 애니메이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끝냈고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까지 했습니다.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이 어떻냐? 왜 그렇게 되느냐? 장르의 문제까지 아, 다, 다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래서 스터디, 물론. 뭘 해야 하냐면, 애니메이션 뭘 좋아하십니까? 자, 방금 말하신 김에 논문 하나를 더 제가 찾았던 게 있는데 마침 필요한 것 같다 준비했습니다. 이게 아까 저 그 애니메이션을 왜 보냐는 그 질문했던 그 논문인데요. 이게 애니메이션의 본질적 지향점에 대한 고찰이거든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예요. 21년에 나온 거. 여기서 주요 작품 소재와 장르를 구별을 하는데 이거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디즈니잖아요. 디즈니가 보면 공주, 왕자, 마법, 마녀, 동물, 정글, 모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슬퍼 보이는 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즐거운 편이죠. 재팬 애니메이션 같네. 밀란만. 약간 그런 편이에요. 이게 근데 음. 대부분 약간 소년에 집중하기도 하고 뭔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지브리거든요. 보십시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람, 바람 계곡에 나오니까 미래 공해 자연 환경보호입니다. 요 밑에 또 가족 사랑이 물란이랑 비슷해요. 전쟁 폐허 역사, 뭐 농촌 역사 가족, 비행기 저주 전쟁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녀 꿈 희망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성장을 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랑 디즈니 그 미국 애니랑 굉장히 다른 면이 있죠. 근데 신기한 게 픽사는 또 다르거든요, 약간. 픽사는 약간 일본이랑 디즈니랑 섞어 놓은 느낌 같아요. 카도 그렇고 초능력자도 있고 몬스터도 있네요. 저승세계도 나오네.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색 치마 입혔지 좀 비슷하네요. 어찌 보면 공룡이 괴물이고 픽사가 이거 중심에 있는 느낌? 좋아하는 거 여러분, 실컷 떠든다는 거는 재밌는 일이네요. 뭔 얘기를 하든 재밌게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제가 준비해 올 것이니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참여하셔서 이렇게 떠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칠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박수!